경동맥 협착증의 경피적 풍선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경피적 풍선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환자분들께 시술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맥 협착증이란 사람의 뇌는 경동맥으로부터 분지되는 내경동맥과 추골동맥 및 기저동맥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는데, 그 중에서 내경동맥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입니다. 경동맥 협착증이란 동맥경화 등에 의해 경동맥이 좁아진 것으로, 경동맥 협착증이 발생하면 뇌로 흘러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거나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가 떨어져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의 진단. 경동맥 협착증은 MRI를 이용하여 뇌혈관을 촬영하는 자기공명 혈관 촬영술이나 CT를 이용하여 뇌혈관을 촬영하는 컴퓨터 단층 혈관 촬영술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검사를 통해 이상이 의심되면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한 후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혈관 영상을 촬영하는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한편 경동맥이 좁아져 있다고 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반드시 저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주입한 다음 뇌로 가는 혈액량을 검사하는 단일광자 방출 단층 촬영술, 일명 뇌혈류 스펙트를 시행하여 뇌의 어느 부위에 혈류량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동맥 협착증의 치료. 경동맥이 좁아져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동맥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그리고 혈관 내 치료 등이 있는데, 치료 방법의 결정은 환자의 연령, 증상의 유무나 심한 정도, 혈관이 좁아진 정도, 혈관의 모양이나 위치, 반대편 경동맥의 상태, 뇌 혈류량 검사 결과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약물 치료. 경동맥의 협착이 심하지 않고 뇌졸중 증상이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데, 평생에 걸친 경과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 경동맥 내막 절제술.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하에 시행됩니다. 이 방법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목의 피부를 절개한 다음 경동맥 내부의 동맥경화성 병변과 혈전 등을 직접 제거하고 좁아진 부위를 넓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혈관 내 치료. 경피적 풍선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한 다음 풍선을 이용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스텐트를 삽입하여 혈관을 지지해주는 시술입니다. 혈관 내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유사한 치료 성적을 가지면서도 국소 마취로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중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외과적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으며 회복 기간이 빠르고 입원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 들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술 전 준비 사항. 시술이 결정된 환자는 혈관 내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술 전 3, 4일 이상 항혈소판 지제를 복용합니다. 시술을 위해서는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며, 치료 경과에 따라 그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에 앞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므로 시술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시작합니다. 시술 과정. 시술 당일 환자는 침대로 혈관 조영실까지 이동하게 되며 혈관 조영실 안에 있는 대기실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대기하는데 당일 첫 번째 시술이 아니라면 앞서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가 끝날 때까지 대기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 조영실이 준비되면 환자는 혈관 조영실로 이동한 다음 시술대에 옮겨 누우며 의료진은 시술 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압계, 심전도, 산소 포화도계 등을 부착합니다. 대부분의 시술은 국소 마취 하에서 시행되며 시술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의료진은 시술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고 국소 마취를 합니다. 이어서 사타구니 부위에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경동맥 내부로 도관을 삽입한 다음 협착된 혈관의 상부에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참고로 그물망은 시술 과정에서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온 찌꺼기나 혈전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여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진은 협착 부위에 적당한 크기의 풍선을 삽입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데 혈관이 어느 정도 넓어지면 스텐트를 삽입하여 협착 부위가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지지해 줍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좁아진 혈관을 넓힌 후에는 혈전을 차단하는 그물망을 회수하고 도관을 제거하여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도관을 삽입했던 대퇴동맥 부위는 천자 부위 봉합기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시술 후 진행 과정. 시술 후에는 뇌졸중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지, 혈압이 안정적으로 잘 조절되는지 등을 관찰하기 위해 약 24시간 동안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간호를 받게 됩니다. 24시간 이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일반 병실로 이동하여 하루 정도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거나 퇴원을 할 수 있는데 병의 경과에 따라서는 입원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전부터 복용하던 약물은 대부분 6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용하는데 약물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래 진료 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한편 샤워는 시술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으며 통목욕은 감염 예방을 위해 시술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동맥 내에 스텐트를 삽입한 분들은 시술 후 요가나 카이로프랙틱 등 목을 너무 심하게 꺾는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을 심하게 누르는 목지압은 스텐트를 찌그러뜨리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목지압이나 어깨지압은 가능합니다. 시술의 합병증. 일반적인 시술의 위험성은 대략 5% 미만이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1에서 2% 정도입니다. 뇌출혈. 뇌출혈은 가장 심각한 위험성입니다. 시술을 통해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면 치료 후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뇌의 작은 혈관들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합병증이지만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시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실제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 뇌색전. 뇌색전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위험성입니다.
풍선과 스텐트로 혈관을 넓히는 과정에서 혈관 벽에 붙어있던 찌꺼기나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는 뇌색전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의 뇌 조직이 괴사되면서 뇌경색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 실제로 중풍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3에서 5% 미만으로 드문 편이며 최근에는 시술 시 찌꺼기나 혈전을 차단하는 그물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혈관 손상. 환자에 따라서는 시술 과정에서 혈관 박리나 혈관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증은 대개 시술 중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박리된 혈관 부위에 추가로 스텐트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맥박 및 혈압 이상. 경동맥 부위는 맥박과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술 과정에서 이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서맥이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발생한다 해도 대부분 하루 이내에 회복됩니다. 혈류량 증가로 인한 합병증. 환자에 따라서는 시술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대개 48시간 이내에 심한 두통이나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협착. 협착 부위를 넓힌다고 해서 전신질환인 동맥경화가 완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른 부위 또는 치료 부위의 혈관이 다시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협착은 흔하지는 않지만 대개 1, 2년 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경피적 풍선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